안녕하십니까. 뮤주얼 코주얼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저희 회계사 중에 회계사, 으뜸 회계사 이상혁 회계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예, 홍 기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네. 여기 조지아에서 런오프 세넷 그 보트가 있었는데, 네네. 상원의원 보트가 있었는데, 그조차도 전부 다 민주당 분들이 당선이 됐으니, 네. 이제는 상원도 그 민주당 쪽에 약간 우세한 모조리티가 됐죠. 네. 네.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와 상원과 하원을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예. 지금까지 이랬었던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때 그랬고요. 네. 그럴 때는 그 대통령의 공약이 거의 그대로 세법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하원이 좀 부실하더라도 상원이 그 정부 집권당 쪽에 머저리티가 있으면은 네. 통과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 바이든이 했었던 얘기가 워낙 그 바이든의 텍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그것들이 정말 다 법안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뭐 텍스 그 법안 자체를 다 처음부터 뜯어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많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이 과연 법으로 정말 굳어질지는 지금 잘 모르지만 예. 그래도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있고 가능성이 좀 적은 것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정부니까 이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했었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게 법안으로 안 되면 안 됐지 되면은 그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법안으로 확정되는 게 대부분. 그래야 되겠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네. 그 아주 큰 띵크탱크들, 그러니까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든지 텍스 폴리시 센터 같은 데서 네. 이미 이 바이든의 공약으로 그 만들어진 법안이 나왔을 때 경제 효과가 얼마인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얼만큼 더 거치고 GDP는 얼만큼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이 이미 다 분석이 다 끝나가지고 몇 개월째 전에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네. 앞으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2022년부터 네. 내년부터 이 법안이 그 진행이 법안으로 굳어져가지고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 오늘 서머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어떤 이 세제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한번 서머리를 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제 만들어온 이 페이퍼를 아마 화면에 띄워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화면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네네네. 우선 가장 가능성이 큰 것부터 위쪽에 배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가능성이 적은 것일수록 아래쪽으로 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성을 전혀 모르겠는 거. 그거는 정말 맨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네. 가능성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을 전혀 모르겠는 알 수가 없는. 네.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가능성이 제일 큰 것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민생 법안들입니다. 예, 민생 법안들. 그러니까 결국은 차일드 케어 크레딧 그리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지금은 2,000불씩입니다. 네, 그렇죠. 1인당 2,000명. 2,000불씩이고 네. 인컴이 꽤 많이 있어도 다 받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그 2,000불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0불에서 네. 그 2,000불 중에서 일부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금을 내건 안 내건 무조건 3,000불씩 주겠다. 특히나 자녀분이 6살보다 어리면은 6살 이하이면은 네. 3,600불씩 주겠다. 그거 한시적으로 1년만 주겠다. 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 1년만요? 아니 주려면 계속 주지 왜 하필이면 또 1년? 네.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네. 특별히 그 한시적인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게 2020년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지금 2020년 세법 벌써 다 정해졌으니까요. 그렇죠. 네. 아마도 2021년도 그 한 해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네요. 예. 자녀분 한 명당 3,000불씩 어쩌면 3,600불씩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나이 제한도 17세 미만이었었던 것이 네. 18세 미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오. 예, 그러면은
뭐 한 살 더 늘어나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저는 이미 다 지나가서 못 받습니다. 저희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자녀분들을 어디 학원에 맡겼을 때 그 학원이 인가된 학원일 경우에 네. 차일드 케어가 필요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인가된 학원에 보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크레딧을 줍니다. 내가 그 학원에다가 낸 돈의 네. 30%까지를 크레딧으로 줬습니다. 30%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제한이 뭐 1인당 3,500불이었었기 때문에 결국 30% 하면 7,000불에 30%니까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자녀 2명일 경우에 2,100불까지 받았었는데 네. 그것을 8,000불로 올리기 때문에 8,000불. 예, 자녀 한 명당 4,000불씩 8,000불. 예, 그 굉장히 큰 거죠. 그렇네요. 예, 이 민생 법안 두 가지 때문에 줄어드는 세수가 거의 200빌리언 달러 정도입니다. 오. 200조 원이 넘는 거죠. 그때 지금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체로 이제 자녀가 많은 가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데이케어 보내고 일하러 가야 되는 이제 워킹 페어런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경우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 네. 반드시 워킹맘이래야만 됩니다. 예, 그 네. 어머니께서 네.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네. 집에서 놀면서 애 데이케어 보내는 네, 그건 안 됩니다. 된다. 네. 네. 물론 캐시잡도 안 되겠죠. 네.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W2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뭐 신문지상에서 너무 많이 뭐 얘기를 했었지만은 네. 그 다음에 거의 확정적으로 아마 이 법안들은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이제 비즈니스 세금도 있는데 네. 코퍼레이션 텍스를 지금 21% 네. 무조건 뭐 21%만 받던 것을 28%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예 진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예.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정부 수입을 이 법인세율을 올리는 거로 충당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뭐 어느 당이건 당을 뭐 초월해서 네. 누구든지 다 찬성하고 있으니까 네. 긍정적이고요. 네. 이 세금 효과는 1,000빌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1,000빌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큰 거고요. 1,000조 원이 넘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이렇게 해놓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법인세를 내는 게 차라리 해외로 돌리는 게. 예, 그걸 또 이제 예. 못하게 하려고. 예. 만약에 해외에서 수입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다 없애버리고 세금조차도 더 많이 내게 하겠다. 잘못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만약에 어떤 중국 사람이 20% 이상 갖고 있으면은 네.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인데 그 비즈니스의 브랜치를 여기 미국이 아니라 어디 해외에다가 보낸 그런 업체의 경우에 네. 세금 혜택 같은 것도 없어지고 세율도 더 내고, 네, 세금도 더 내고. 그런데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세 확장하다 보면 또 해외 브랜치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뭐 계속 있었던 것인데 네.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그 업체들을 외국에 나갔었던 업체들을 이쪽으로 불러가지고 우리 그 인플로이들을 살리겠다. 그렇죠. 일자리 창출해내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우리 그 투표권자들한테 굉장히 먹히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변하고. 그거는 뭐 어느 대통령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예. 아니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그 공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국민이 원하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40만 불, 이 바이든의 텍스 플랜에 보면은 40만 불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40만 불에 무슨 뭐 원하는 것이 아닌가. 40.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예. 40만 불이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네. 맥시멈 텍스 레이트, 그것도 예전 룰에 의거한 네. 2016년도 이전에 그리고 맥시멈 텍스 레이트로 내게 하겠다. 39.6이었었습니다. 네. 거의 40% 되는 거죠. 와. 지금도 40만 불일 경우에 내는 세율이 35%, 뭐 심지어는 32%만 내시는 분도 아마 약간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39.6까지 올라가니까 그 뭐 부자들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겠죠. 네. 40만 불 이상이면은 저희가 부자라고 그냥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네. IRS의 그 세금 기준은
그러니까 부유층과 중산층과 그리고 그 아래쪽에 중산층이 아닌 약간 낮은 소득을 가지신 분들을 세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지역이 영역이 어디냐면은 네. 수입이 그로스 인컴으로 봤을 때 약 네. 10만 불에서 34만 불. 그래요. 거기까지가 중산층이고요. 네. 이걸 보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거가 아이디어가 뭐 눈에 보실 거예요. 네. 34만 불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세율이 올라갑니다. 물론 그 10만 불이 넘어갔을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그룹핑을 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몇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제가 보는 뭐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34만 불 이상이면은 부유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분들이 이제 세율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을 또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체리티 도네이션을 하든지 뭐 리타이먼트 플랜을 하시고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라든가 뭐 부동산에 투자, 우리 뭐 부동산 대통령이 그동안 4년 동안 부동산 세법을 많이 유리하게 하는 바람에 예,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각종 유력한 방법들을 다 이용을 하는 뭐 그런 방법들도 있었고요. 네. 예, 그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없애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앞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개인 세율이 올라가고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뭐 큰 효과가 있는 거 같지 어차피 않습니다. 부자들 세율 올라가는 거니까 저희는 관심은 별로 없긴 저는 해요. 뭐 네, 관계 없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네.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네. 그 제가 뭐 이 시간 좀 홍 기자님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미국의 증여세 상속세가 1,100만 불까지는 1인당. 내지는 않는다. 네. 이런 룰이 있었는데 그 룰이 원래는 2025년까지고요. 네. 2026년이 되면은 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 법이 그랬습니다. 550만 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하고 나면 한 600만 불 될 거예요. 네. 원래 법안은 2026년부터 1인당 600만 불로 떨어질 예정이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2025년도에 제가 굉장히 바빠지지 않을까. 네. 네, 그때까지는 1,000만 불이니까 그 1,000만 불 룰을 이용한 각종 트러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보물 터지듯이 막 뭐 그렇겠네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네. 그 600만 불도 아니고 네. 그 이전 수준. 그 이전에 350만 불이었었습니다. 예. 1인당 350만 불 수준으로 다시 후퇴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인플레이션 어저스트먼트를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네. 2022년부터 이 법안이 그 실행된다고 봤을 때 한 4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400만 불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2022년부터 될지 아니면 원래 법안은 2026년에 썼으니까 그때 가서 될지 네. 요거는 아직 모릅니다. 네. 국회에서 뭐 누군가 열심히 뭐 만들겠죠 법안을. 네. 네, 근데 지금 이 공약만 훑어봤을 때는 2022년부터 400만 불로 갑작스럽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1,100만 불이 400만 불로 줄어들면은 엄청난 세금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올해 무척 바빠지시겠는데요? 예. 근데 네. 그 법안이 확정이 되는 게 보통 11월, 12월. 대처할 시간이 없군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때쯤까지 이제 미루다가 그때가 확정되는데 네. 그게 확정될 때 만약에 2022년부터 지금부터 적용한다.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반대도 하고 이렇게 짧게 기한을 주면 어떻게 준비를 하냐고 그럴 수도 있을 거 그런 감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소한 1년 정도는 여유가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것 같고요. 네. 예, 아마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러스트 작업해놨었던 것들, 상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왔었던 재산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상속까지 가져갔다가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법안을 적용받으면서 지금 다 증여를 해버리겠다. 이런 작전이 나올 거라.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차라리. 그렇습니다. 예. 재산이 그동안은 뭐 나는 우리 부부 합산해가지고 1,100만 불이니까 2,200만 불, 난 절대 안 되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이랬던 분들이 네. 400만 불로 줄어들게 되면 해당이 되시거든요. 예. 그 세율이 자그마치 45%입니다. 그렇죠. 내가 취득했었던 취득 원가로 치는 게 아니고요. 예. 내가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증여할 당시에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 네. 현재 가치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거의 45%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1,000만 불짜리 빌딩을 팔았을 경우에 세금을 얼마 낼까요? 400만 불 이상이 600만 불이니까
예, 이건 뭐 환불의 45%면 파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속 증여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상속 증여가 그럼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네요. 그것도 급하게 팔아야 되죠. 아, 이거 참 네. 빨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네요. 돌아가시는 입장에서 뭐 내가 그 바이든이 집권하고 있는 그 4년 안에 만약 네. 돌아가신다.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예, 가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때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그것도 급하게 팔아야 되죠. 헐입니다. 헐. 그럼 네. 헐값에 팔아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게 올해 중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2월 달에 나옵니다. 네. 예. 그것도 굉장히 큰 거고요. 예. 다음번 네. 넘어가면 조금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네. 부분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소셜 시큐리티 텍스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지금 아마 자금이 몇십 년 안에는 말릴 것이다, 말라버릴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런 얘기가 네. 많이 있고요. 네네. 사실 유럽 여러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는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이 워낙 걱정이 되니까 지금까지 소셜 시큐리티를 누가 냈었냐면은 네. 근로소득이 1년에 14만 불까지 되는 사람들만 냈었습니다. 아, 만약에 내가 20만 불이면 근로소득이 W2가 20만 불이라면은 네. 14만 불까지는 소셜 텍스 내는데 네. 그 이후에 6만 불에 대해서는 소셜 텍스 안 냈었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은 지당한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도 네. 맥시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이상은 뭐 나올 어느 수가 이상 없어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내가 내는 것도 맥시멈 어느 이상은 안 내야지 타당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바꿔가지고 예. 여기 또 40만 불. 40만 불. 네, 그놈의 40만 불. 불이 네. 넘어가는 분들한테는 네. 그 40만 불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셜 텍스를 내게 하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겠답니다. 바이든 대통령 옆집에 누가 40만 불 넘게 버는 예. 분이 있나 봐요. 그분한테 지금 화가 많이 나요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의 페이롤이 얼마나 될까요? 40만 불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되지 않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분기당 10만 불씩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본인은 딱 안 내겠네요. 그런데 본인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대통령 본인이 본인 월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 그렇구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40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넛 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0불부터 14만 불까지는 내다가, 네. 14만 불부터 40만 불까지는 안 내다가, 그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내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40만 불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더 냈으니, 그 사람들이 은퇴했을 때는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네. 네. 지금 받는 맥시멈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효율이 100%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 룰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봤을 때 본인이 냈었던 거에 60%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컨트리뷰션 하는 거죠. 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다가 네. 기부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40만 불 안 되니까 되게 찬성하는데 네. 속 아픈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많이 벌래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나 아니면 닥터분들 네, 의사분들 진짜 이거. 의사들 네. 굉장히 어우, 그렇네요. 갑자기 많이 놀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큰 덩어리 있습니다. 네. 캐피탈 게인 텍스입니다. 아,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캐피탈 게인 텍스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없애지 않습니다. 캐피탈 게인 텍스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맥시멈 세율이 캐피탈 게인 텍스가 20%거든요. 네. 물론 0% 내는 사람도 있고 15% 내는 사람도 있고 네.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20% 냅니다. 50만 불 넘어가는 경우에 20%입니다. 캐피탈 게인이 50만 불이 넘어가나? 토탈 인컴이. 토탈 토탈 인컴이. 인컴이 50만 불 넘어가면은 네. 그 넘어가는 부분의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20%를 냅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100만 불이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토탈 인컴이. 토탈 네. 인컴이 100만 불이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네.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스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 20% 위쪽에. 그게 또 39.6입니다. 40%. 갑작스럽게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캐피탈 게인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예.
캐피탈 게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 그 매년 캐피탈 게인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꺼번에 한 방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피탈 게인은. 아, 그런가요? 뭔가 갖고 있었던 거를 크게 한번 팔았을 때 생기는 주식 같은 거 팔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캐피탈 게인이 뭐 주식 같은 것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 팔았다. 건물 팔 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팔았다. 그렇죠. 비즈니스 뭐 200만 불에 갑자기 팔았다. 그런 건 흔하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캐피탈 게인은 한 번에 나오거든요. 네. 한 번에 나오니까 100만 불 넘어갈 찬스가 항상 있어요. 있죠. 항상 네. 있어요. 네. 비즈니스 네. 크게 하신 분들 뭐 팔면 100만 불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100만 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방정부세, 조지아 주정부세 합쳐서 45%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45%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인컴이 생기지 않게끔 잘 조절해야 되는 작전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뭐 여기 흥 기자님하고 같이 세미나 했었던 것 중에 인컴을 한꺼번에 만들지 말고 분산시키는 방법, 네. 증여하는 방법, 아니면은 뭐 조금씩 인스톨먼트 세일로 나눠서 받는 방법,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디프리시에이션을 잘 이용해가지고 100만 불 넘어갈 것 같다. 그럼 다른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감가상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100만 불 아래로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디비던드입니다. 디비던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사에다 투자를 했으면은 그 회사가 잉여이익금이 남았을 때 나에게 그 잉여이익금을 나눠주는 제도가 디비던드죠. 네. 근데 그 디비던드는 제가 보기에는 오디너리 인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냥 누가 봐도 오디너리 인컴이에요. 네. 회사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 네. 그것을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스로 내게 하자 이렇게 법을 바꿔놨었어요. 그러니까 디비던드 받는 것은 아무리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을 디비던드를 받아도 20%만 내는 거였었죠. 그것도 20% 룰도 오바마 대통령이 만드는 거니까 그전에는 15%만 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페가 TV에 나와서 나는 세금을 14.999%밖에 안 낸다. 네. 내 비서가 나보다 더 많이 낸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네. 예. 네. 근데 지금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스를 올린다는 얘기는 네. 디비던드 텍스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캐피탈 게인 텍스를 따로 간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큰 기업체들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큰 기업체들의 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디비던드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디비던드 세금에 대해서 더 이상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지 않는 영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100만 불이 넘어가면. 네. 네, 그런 사람들 100만 불 넘어간 사람들 뭐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네, 그분들이 39.6으로 세금을 내시게 될 겁니다. 와. 약간 고소합니다.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거의 뭐 세금 효과가 앞으로 10년 동안 거칠 세금 효과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팬데믹 피리어드 동안에 풀린 돈이 3트릴리언 달러, 3천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좀 하는데 네. 그 향후 10년 동안 이 거치는 세금이 3트릴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10년간 기간 동안에 팬데믹 때 풀린 돈들을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쪽으로는 재정 적자가 뭐 너무 엄청난. 그렇죠. 지금 재정적 크죠. 27조가 넘니까. 아유, 뭐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고 예. 다음에가 이제 그 뭐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는데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통과할 가능성도 제일 적다고 그럽니다. 네. 네. 전문가들이 이게 가능성이 제일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유명한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땅을 하나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1,000불에 산 거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땅에 내가 내가 갖고 있었던 취득 원가는 그냥 그 1,000불만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1,000불이면 엄청 비싼 거죠. 그렇죠? 예. 그때 뭐 1,000불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그 땅이 뭐 좀 이따 나오겠죠. 텐더린 엑스체인지 뭐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건물로 바뀌었는데 점점 좀 키워가지고. 예, 그 건물이 1,000만 불입니다. 와. 그러면은 내 취득 원가는 1,000불인데 네. 지금 1,000만 불이 됐으니까 네. 그동안 쌓인 양도소득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걸 내가 만약에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무지하게 내겠죠. 네.
무지하게 낼 것인데 그걸 만약에 상속을 하면은 네. 그동안 쌓였던 양도소득이 싹 없어지고 그렇죠. 1,000만 불의 가치가 우리 애한테 넘어가는 거죠. 예, 상속세 없어지니까. 상속세가 없다면은 네네. 상속세가 없다면 1,000만 불이면 없어지죠. 그걸 우리가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불합리한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되게 합리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이 세법은 인플레이션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100년 전에 1,000불이 샀으면 그냥 1,000불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건물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렌트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요. 그렇죠.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동안에 재산세를 내고요. 네. 그걸 팔면은 양도세를 냅니다. 네. 뭐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상속세도 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상속세까지 다 내는데 우리 애가 그걸 받아가지고 팔면은 또 세금을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하면 황당한 거예요. 이중과세가 되는 거네요. 이중과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중과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텍스 그 폴리시 그룹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미국의 세법으로 반영이 돼서 지난 조지 부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면제를 해주자. 네. 또는 상속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까지는 면제를 해주자. 그리고 베이시스를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 스텝업 베이시스를 해주자. 이런 것들이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막 봐주자고 퍼주기로 식으로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하니 스텝업 베이시스를 없애고 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동안 밀렸었던 캐피탈 게인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네. 상속해라.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세금 폭탄을 남겨주고 가는 꼴이 돼버리는 건데요. 예. 데스 텍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실제로 공약 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바이든 대통령도 연세가 많으신데 왜?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도 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만 내시면 안 되나요? 왜? 그래서 이것이 이런 스텝업 베이시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100년 동안 누적이 된 것이거든요. 네. 100년 동안 누적이 됐었던 그 캐피탈 게인을 지금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몽땅 다 내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아마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들도 다들 부자들이니까. 연로하신 분들도 많죠. 상원 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래서 뭐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스텝업 베이시스가 없어진다면은 여러분들 텐더리언도 안 해도 됩니다. 텐더리언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해가지고 언젠간 내야 되는데. 언젠가 내야 되는데 그게 스텝업 베이시스가 안 되니까 내가 돌아가실 때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매년 내면 싼데 한꺼번에 몰려세면 더 비싸게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같아요. 스텝업 베이시스가 만약에 정말로 없어진다 하면은 무조건 증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실 때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는 지금 증여를 해가지고요. 지금 미리 증여를. 지금 미리 증여를 하면은 증여받은 사람이 적어도 내가 돌아가실 때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나중에 그거를 나중에 팔을 때, 또는 뭐 그 친구가 나중에 또 자기 자녀한테 증여할 때, 뭐 그럴 때 세금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스텝업 베이스가 다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뭐 내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나쁜 건 없으니까요.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라 몇백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1031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실 지금 이게 묶여가지고 스텝업 베이시스랑 1031이랑 같이 묶일 가능성이 큰 게요. 1031도 없애겠다는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과장된 표현이고요. 1031은 있습니다. 1031이라고 하는 건 계속 있는데 그것도 역시 40만 불. 수입이 40만 불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통령 월급 얼마인지 제가 구글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 40만 불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1031의 효과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룰입니다. 그러니 40만 불 이하로 만들면 됩니다. 그 40만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때에 하필이면은 텐더런을 하셨더라면은 예. 다른 방법으로 뭔가 뭐 리타이먼트 플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컴을 줄이면 됩니다. 좀 이따가 보면 리타이먼트 플랜 가지고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줄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하셔가지고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디프리시에이션을 많이 한다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텐더리언 뭐 미리 설명을 해버렸네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QBI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네. QBI는 비즈니스일 경우에만 되고 부동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다. 네. 부동산이 QBI의 어떤 그 세금 혜택 공제를 효과를 받으려면은 부동산이 좀 여러 개 있어야 된다. 내가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뭐 관리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 부분을 부동산은 QBI 아예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세법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부동산 비즈니스에는 QBI가 적용이 안 되니 네. 뭐 안 되니 뭐 다른 방법을 역시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상회계법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큰 건데요. 네. First Home Buy Credit 다시 부활합니다. 오. 예, 몇 년 전에 있었죠. 이거 좋은 소식인데요? 예, 그렇죠. 네. 그래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 8,000불이었었어요. 네. 예, 그 내가 미국에서 첫 집을 사는 때라고 하면은 그 첫 집 사는 거에 8,000불까지 다운페이에다가 나라에서 보태줬었죠. 네네네. 그거를 15,000불짜리를 오.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법안이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굴러가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돈을 풀려면 풀어야지 2022년부터 푸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고 싶어도 집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굉장히 셀러 마켓인 것 같은데. 완전 셀러 마켓이고요. 지금 일단 나온 매물 자체가 없는 데다가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있죠. 네. 예, 그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예, 인컴은 떨어졌는데 부동산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3 트릴리온을 풀었는데 그 중에 1 트릴리온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 트릴리온은 지금 부동산으로 다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 결국은 돈이 돌고 도는군요. 예,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간 누군가 가지고 있겠죠. 예,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퍼스트 홈 바이어 크레딧 15,000불을 생긴다면은 네. 뭐 2021년 중에 뭐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8,000불이던 시절에도 사실은 자녀분들 이름으로 많이 샀어요, 집을. 그렇죠. 자녀 이름으로 하면 폴스트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부모가 내줘도 되냐? 증여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증여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네. 8,000불 때문에 네. 8,000불이라고 하면은 8,000불 때문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뭐 그랬지만 15,000불이면은 정말 또 그럴 수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뉴스를 잘 주시하고 계시다가 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리타이어먼트 텍스 크레딧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아까 그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세이버스 크레딧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네. 자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해가지고 세금을 공제하는 게 네. 부자들은 워낙 세율이 높으니까 네. 똑같은 10,000불을 집어넣어도 37%를 세이브를 하고요. 37%를. 네. 그리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똑같이 10,000불을 집어넣어도 12%밖에 세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 수입이 원래 세율이 높은 사람들은 줄이는 만큼 세금이 많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뭐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원래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다고 해서 세금을 뭐 하나도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에헤. 그래도 내니까 뭐 그런데 그 부분을 그게 불합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세금 공제를 받게 하겠다. 그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안 했는데 그게 이제 revenue neutral. 그 전에 있었던 revenue하고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또 계산을 한 모양이에요. 네. 계산해봤더니 그게 26%면은 전년도하고 똑같다. 지금은 이제 26%라고 사람들이 거의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이 뭐 100만 불 넘게 버는 사람들이 10,000불 집어넣어도 그 10,000불에 26% 2,600불
세금 줄여주고 네. 그리고 수입이 뭐 2만 불, 3만 불인 사람들도 1만 불 집어넣으면은 12%가 아니라 원래는 1,200불인데 네. 그게 아니라 26% 2,600불을 세금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공제는 안 되는 거죠. 크레딧 네네. 주는 거니까 공제는 안 되는 것이죠. 네네네. 근데 홍 기자님 눈치채셨겠지만 네. 무슨 오바마 눈치? 케어가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케어 갖고 있는 사람들은 IRA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수입을 줄이니까 그 공제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세금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크레딧을 주고 수입을 안 줄이는 거예요. 크레딧을 20% 주긴 주는데 네. 수입을 줄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고 있는 대다수의 뭐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네. 그 중산층 이하의 어떤 이 소득층에서는 네.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IRA에다가 1,000불 집어넣었을 때 이만큼 세이브 되던데 네. 이제는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크레딧 26% 1,000불 넣었을 때 그냥 260불만 돌려주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전에 비해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인컴인 사람들도 불리하고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거예요. 네.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 22%나 24% 내는 사람들은 조금 더 뭐 받네, 22%니까 뭐 이런 사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 그 공약한 대로 이거를 만들려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다가는 너무나도 형평성에 위배되는 그런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반대에 많이 그럴 것 부닥치겠네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뭐 세 번만 다루니까 네. 뭐 다른 경제 정책 같은 거는 제가 얘기할 계제는 아니고요. 네. 법적이 나온 것뿐만 정리를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정말 어디 가서 못 들을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약속한 정책들을 정말 다 할지 아니면은 그 중에 일부는 또 안 하고 어떤 것만 시행을 할지 그거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이 상황은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진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정책들은 좀 이거 좀 이상하다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정책들은 이건 누가 했다 굉장히 좋겠는데 라고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로 인해서 만에 하나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대처를 하시는 부분들 지혜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캐피탈 게인 텍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요. 증여 상속세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좋은 소식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되는 뉴스들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